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뭐 사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새벽 0시에 남부교도소에서 출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어요. 과연 자신이 받았던 혐의에 대한 사과가 있었는지 한번 조국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먼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다 받아들이면서 아마 저 앞에 그 이야기도 있었죠. 경청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신이 받았던 혐의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 없이 앞으로 정치에 대한 각오, 다짐을 밝히는 또 국민의힘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독재 정권의 몰락을 상징하는 나의 출감이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조국 전 대표는 자신의 그 이번에 사면 복권이 이제 자신은 검찰 개혁의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순교자였다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당위성이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힘을 합치겠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왜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사면 복권이 결정되고 나서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모경정 의원도 20대, 30대 아마 40대까지 확장을 해도 그 반대 의견, 비판 의견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동시에 수도권 서울 지역의 맘카페에서는 그야말로 입시 비리 그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굳이 하지 않았고 내가 수감되고 재판받고 유죄가 확정됐던 것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의 자신과 가족 모두를 겨냥한 악의적인 수사 때문이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지 김상민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하고도 또 연관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예전에 조국 전 대표가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나오면서 제가 워딩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톤이 점점 더 높아졌지만 어쨌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제 해왔어요. 그 뒤에 2심에서 이제 징역 2년 이제 형이 확되고 대법원 하기 전에 어쨌든 총선에서 본인이 괄목할 만한 성과는 거뒀잖아요. 지민 비조로 해가지고 그때 본인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용서 내지는 복권이 됐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이번에 이분이 다시 수감이 됐던 거는 정치적으로 총선에서 그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고 나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나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사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결단을 했다고 본인은 표현을 하는데 해야 될 사면 복권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기존의 비판들은 내가 받아 안고 내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받았던 혐의 유죄가 확정된 그런 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사과를 하더라도 어차피 나를 비판할 사람들은 계속 비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는 경청을 해 나가되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까 김상민 기자 얘기한 것처럼 조국 전 대표는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정치 일정을 통해서 자신이 유죄 그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제 온 새벽에 출소돼서 나오면서 사면돼서 나오면서 했던 메시지에서는 자신이 어떤 2030, 40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 사회의 공정이란 가치를 흔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서 그 부분을 환기하기보단 자신이 검찰 개혁의 상징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속도를 내야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라는 메시지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 메시지 보니까 조국하고 따옴표 구구정당 국민의힘 심판받아야 진보진영은 단결과 연대 따옴표. 조국 대표님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건강 체크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적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곧 만나서 많은 대화 나누시지요. 자, 단결과 연대 여기에 더 나아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통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어떠나요? 저는 지방선거 후가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뭐 조국 전 대표가 뭐 서울시장 나갈지 부산시장 나갈지 아니면 뭐 계양을 같은 뭐 보궐을 나갈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포지션이 정해지고 나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뭐 민주당에서는 뭐 좀 시기상조다라는 반응과 박지원 의원 같이 당연히 통합할 수 있다. 뭐 실질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당연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어제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한 직후에 내놓은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는 좀 힌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국 전 대표가 진보 진영의 연대, 국민의힘에 대한 재심판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핵심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조국 전 대표가 다시 정치를 재개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쨌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보면 문재인 정부 본인이 문재인 정부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여야 간에 논란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 수사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뭐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범여권의 정치인들은 정치 탄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은 이게 퇴임 때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저에. 김성민 기자 지금 이야기하면서 잠깐 좀 뒤로 물러서서 마이크에 좀 목소리가 잘 들어가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정권 재창출 실패를 한다면 그거는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면은 조국 전 대표의 역할은 무엇이냐. 네. 지난 총선 때는 뭐 지민 비조도 얘기하면서 뭐 대중들에게 내가 흠결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언젠가 감옥에 갈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다만 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그대로 냅둘 수는 없지 않느냐. 3년은 너무 길다가 현실이 됐다는 거에 아마 조국 전 대표 지지자들은 지금도 환호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흠결이 있음을 대놓고 인정을 하면서 거의 본인을 인간 화염병의 약간 거의 그런 수준이죠. 그게 나를 던져라.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은 그런 역할을 했죠, 실제로.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뭔가 던져지는 수류탄의 역할을 쇠빙선 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쇠빙선 역할을 하면서 야권일 때는 어쨌든 탄핵을 먼저 얘기하고 더 강경하게 얘기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조국 전 대표가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은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미력이나마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치면은 여권의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게끔 후보를 안 내거나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지금으로선 들지 않는데 본인이 정치를 재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민주당 안에서 뭔가 본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도 상당한 비중을 갖고 검토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김상민 기자가 길게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합당 여부는 조국 전 대표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조국혁신당은 이미 내년 7월까지 지도부 임기인데 예. 아예 그걸 다 포기하고 전당대회를 앞당겨서 조국 전 대표 하겠다는 거죠. 대표로 복귀시키겠다는 거죠. 네. 예, 그건 뭐 여기 이 자리에 나온 대변인도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당이 예. 막 의원들끼리는 그렇게 친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구심점이 돌아왔기 예. 때문에 다시 뭉칠 거라서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국 전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이고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방선거와 총선 다음 총선 임박해서는 이제 다음 권력 다음 대통령이 누가 나갈 것인가를 놓고 또 진검승부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배를 계속 타고 그 안에서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민주당 더 커진 민주당, 더 커진 조국혁신당이라는 그 당 안에서 하는 게 나은지 아마 판단은 그때 가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시점은 지방선거까지는 한번 뭐 협력적 경쟁 뭐 이런 관계를 민주당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조 전 대표가 우리 당 계속 존재할 거라고 예.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결정이 되기 전에는 아무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당 계속 존재할 거고 민주당과 뭐 구별되는 우리 당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계속.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를 왜 이번에 사면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정청래 대표 뭐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경선이라고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승리를 쟁취를 한 거죠. 근데 조국 전 대표 사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조국 전 대표를 이 시점에 사면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아마 조국 전 대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아마 기사의 상당 부분이 또 그쪽에 많이 쏟아질 텐데 김윤희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대통령실에서 아마 기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건 그건데 뭐 강유정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한계가 있었을 거고 그래도 뭐 속내 뒷이야기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정말 수많은 관측 중에 추측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정치 고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아마 무언가 굉장히 고단수의 정치적인 포석이 있었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음모론 비슷한 들은 얘기를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애물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다 중간 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아마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중간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임기 말에 갑자기 조국 전 대표가 짜잔 하고 왕자님처럼 나타난다면 그때 그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은 좀 있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그런 부분 뭐 그거는 이제 음모론이라고 전제를 하셨으니까는 또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조국 전 대표가 나오면서 그 정치부 기자들은 지금 당장 그런 기사를 크게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차기 구도와 관련한 이제 관측이나 분석 뭐 그런 맥락에서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볼 것이고 특히 조국 전 대표는 친문계 그렇죠. 민주당 내 친문계 지난 총선에서 대거 낙천하고 이런 친문계 의원들과의 친분이 또 상당 부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또 집중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조국 전 대표 사면한 이유 5가지라고 생각해요. 5가지. 예. 예. 동병상련이 있었다. 검찰에 의해서. 네. 내가 잘 안다. 네, 잘 조국 전 안다. 대표 당신 고생한 거 예.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예, 예. 그리고 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빚을 청산했다라고 생각해요. 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안 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친문과 화해하려고 했다. 뭐 예. 윤건영 의원 등등 포함돼 있으니까. 그래서 범여권의 연합을 다시 복원하고 키우려고 했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는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려고 했다. 조국 전 대표의 왜 사면을 정청래 통해서. 대표를 견제한다는 분석이 나오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아까 김상민 기자 얘기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거거든요. 정권 재창출 전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내년 6월 지방선거. 보다 더 중요한 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게 점쳐지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내년 8월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예요. 민주당 전당대회의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가 내년 8월에 뽑히는데 네. 그걸 과연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가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친박근혜계, 친문재인계, 친명계라고 하는 지도자는 대부분 공천권을 행사한 당대표로부터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상태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2인자를 두지 않는 스타일이 되게 강한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임기 1년을 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내년 8월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가 되면 생각보다 되게 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명심은 박찬대 의원한테 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었는데 정청래 후보가 자수성가로 돌파해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2인자를 두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정청래 의원을 견제할 수 있지, 정청래 대표를 견제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정청래 대표보다 팬덤 있는 정치인,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도전해서 당선될 수 있는 정치인,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 대선에 다음 대선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정치인이 바로 조국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사면 복권에 되게 고도의 정치적 포석이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정치권에 또 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시선과 분석을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아주 팽팽한 것 같아요. 수치로는 반대가 48, 찬성이 43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제가 처음에 주요 뉴스 말씀드리면서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도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못한다라고 대답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22%가 특별 사면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이걸 알면서 결정한 거란 말이죠. 네. 알면서 했다. 그래서 일단 딱 드는 생각은 야 어차피 그러면 언제 하더라도 이거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데 빨리 맞자. 지지율 좋을 때 이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게 일단 드는 일감은 그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김상민 기자 보기에는? 매를 맞더라도 좀 일찍 맞는 게 네. 낫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참 묘해서 이게 높으면 떨어질 일만 있는 것이고 낮으면 올라갈 일이 있는 거잖아요. 좀 떨어져도 아직까지 뭐 59%뭐 그 정도 나오던데 이것도 네. 뭐 인용 그거 얘기해야 되나요? 59%. 아까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기 그럼요. 때문에 뭐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뭐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뭐 긴장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추세를 잘 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초반이고 그래도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올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리고 12일 원래 그 사면 국무회의를 12일 예. 화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하루 앞당겨서 바로 전날 11일 월요일에 예. 했거든요. 이때 이제 대통령이 그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이 논란이 있는 일은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 아까 지금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제 이런 계속 정치적인 논란이 이어지니까 그래도 빨리 논란을 종식하는 쪽으로 정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기 내에 사면 복권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끝내 본인이 안 하고 결국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했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론은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자 조국 전 대표 이제 출감했고 다음 주부터 혹은 오늘 내일 뭐 당장 뭐 정치부 기자들은 뭔가 기사를 쓰려면은 조국 전 대표 어디에 있느냐, 어디 방문하느냐, 누구 만나느냐 이거 지금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벌써 SBS 정치부 기자도 보니까 오늘 혹시 부산 갔는지, 고향 갔는지 뭐 이런 부분도 취재하는 것 같던데 조국 전 대표 일거수일투족이 앞으로 또 정치부 기사의 주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국 전 대표의 출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앞으로 정치부 기자들의 주요한 취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지금 김종일 기자가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얘기를 한번 오늘 참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는데 뭔가 현수막을 들고 일어나서 경축사 내내 서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지금 화면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하는 장면 또 안철수 의원이 서서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이런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장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아마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혹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입틀막 설마 이재명 정부 경호원들이 나를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뭐 다행히 뭐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걸로. 예. 네. 저렇게 들고만 있었던 거죠, 김삼민 기자? 예. 제가 라이브로 보진 못했는데 예. 지금 화면에 딱 이렇게 나오네요. 이 안철수 의원이 또 저런 행동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만 당대표 후보들이 전환길 씨 문제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윤리가 결정하는 데는 무슨 그런 판단을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 주장은 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제 생각과는 반대로 경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냥 일반 당원이 그렇게 같은 행동을 하고 선동을 하고 전당대회를 그렇게 소란스럽게 했다면 과연 그 사람도 경징계를 받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는 우리 당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밝힌 것은 적절치도 않고 내용들을 철저히 밝혀서 매일 경고를 나왔는지 저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책임있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 순서대로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뭐 전환길 씨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의 뭐 주요 변수 혹은 전환길이라는 이름이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이름보다 더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말이죠. 전체 조사에서는 조경태 22, 김문수 21, 안철수 18, 장동혁 9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6%가 김문수, 21%가 장동혁. 야, 이 차이가 많네요. 네, 차이가 많죠. 예. 그러니까 전환길 씨 징계가 이제 경고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 조치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 당이 지방선거를 포기한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선거를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고 아까 갤럽 여론조사처럼 만약에 지금 전환길 씨를 옹호하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부정선거를 말하고 국민적 헌법적 판단이 끝난 탄핵을 부정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정치적 복권을 얘기하는 그런 당대표가 매일 아침 그런 메시지를 내면 국민이 과연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 상당히 퍼져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는 없는 그런 의원들이 다수인 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김정일 기자도 비판적으로 그 전대 경선 구도를 지금 분석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삼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렇게 가고 있다. 아마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국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고요. 정청래 대표가 여기도 또 글을 정청래 대표가 SNS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비슷하게 하네요. 네. 정청래의 알콩달콩 보니까 국힘 전대난동 전환길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 국힘 어쩔 수 없는 정당이구나. 예. 그분이 대선 때 쇼츠를 막 올려서 그게 조회수가 도합 1억 뷰인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은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주영진의 뉴스 입격 광복절인 오늘 여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